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인데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각 종목별 경기 소식을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육상 배우동 선수가 부상톤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포환 던지기에 이어 창 던지기에서도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하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펼쳐진 남자 창 던지기 F11에 출전한 배우동 선수는 6번의 시도 중 1차 시기와 3차 시기만 성공했고 기록은 21.05m로 4위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52세의 나이에도 끈질긴 열정으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대회 전부터 이어져 온 다리 부상으로 경기에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나섰지만 자신의 기량을 모두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통증은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좀 참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 종목이 원반이니까 내일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배유동 선수는 14일 경기에서 주 종목인 원반 던지기에 출전했지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유도 경기에서는 비장애인 국가대표 출신 서하나 선수가 57kg급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 볼링에서도 2인조 경기에 출전한 고영배,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서울시가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복지 사각지대 놓인 위기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서울시는 올 한 해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거나 소득, 재산 등의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최저 생계비 185% 이하, 재산은 1억 8,900만 원 이하로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 또는 행방 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입니다. 또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가구의 사정을 잘 아는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 3명 이상이 포함된 센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3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 이내로 특이사항이 없는 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 신청은 나눔 이웃, 더한복지 상담사, 공무원 등이 대상자를 발굴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인천 보육교사협회가 어린이집 폐쇄회로 설치의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협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교사를 신뢰하기보단 기계를 통한 감시 체계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발상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CCTV 설치의 의무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장애대학생 지원 우수 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해 전국 대학에 보급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를 바탕으로 최우수를 받은 대학교의 우수 사례를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수 사례집을 전국 대학에 보급하고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탑재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한 이후에 도시와 농촌 지역의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규제한 이후 충북 지역의 11개 시군 가운데 재정이 열악한 6개 군이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나 규모가 큰 군은 교육 경비 지원이 계속되지만 반면 열악한 지역은 지자체 지원 중단으로 프로그램을 멈추면서 도시와 농촌 간 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가수 김장훈 씨가 최근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만행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가수 김장훈이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독도 문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장훈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전방위적 외교를 우려하고 이러한 일본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일본은 계속 일본통 학자들과 지일파, 친한파 학자들, 정치인들을 계속 양성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만들어놓은 자기들한테 유리하도록 만든 번안된 자료들만 전 세계에 깔려 있다면 이게 계속 쌓여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그냥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어 김장훈은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장훈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독도 관련 논문과 논술집을 번안해 전 세계에 배포하고 독도와 관련한 맞춤 교재를 제작해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장훈은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광복 70주년 독도 글로벌 프로젝트 70개의 독도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경기도가 함께 가꾸는 농촌 행사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꽃과 묘목을 심은 손길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삽과 곡괭이로 자리를 만들어 어린 목재를 심고 땅을 다져줍니다. 하천가에는 개나리 묘목을, 길가에는 철쭉과 화해류 식재, 그리고 보도 중앙에는 마을 주변의 산을 본따 만든 작은 동산에 꽃잔디를 심으니 마을 입구에 예쁜 꽃길이 만들어집니다. 이후에는 하천 주변을 돌며 빈병과 쓰레기를 수거하며 말끔하게 치우니 마을도 주민의 마음도 환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참 이쁜 꽃도 심고 이렇게 해주니까 참으로 그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여기서 쉬었다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행사는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환경도 정비하고 주민들 간의 화합과 소통의 시간으로 단합할 수 있어 의미가 큽니다. 경기도가 농촌 환경을 깨끗이 하는 걸 유지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같이 뜻을 같이 하고 또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 농촌, 특히 경기 농촌이 좀 깨끗하고 맑은 농촌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에 향기를 더해주는 농촌운동. 마을 가꾸기 사업은 4월에서 5월 2달 동안 경기도 11개 시군 21개 마을에서 추진됩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활짝 핀 꽃들이 주민들의 행복 지수도 높이고 농촌의 존재감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 원주에서 원주시민연대와 함께 인권상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인권상담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차별상담과 법률상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가족 친화 환경의 문화 조성을 위해 2015 국민참여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1가정 양립을 주제로 한 이번 사진전은 오는 31일 인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됩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수생식물 식재장에서 수경재배한 미나리를 수확해 장애인 복지관과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등에 기부했습니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이촌 한강공원 원효대교 북단 상류수역에 수생식물 식재장 2면을 조성해 미나리를 재배해왔습니다. 경북 안동시가 제6회 척수장애인 재활 증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증진대회는 안동에 거주하는 척수장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시상식, 어울림 한마당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이 제10회 양평군민 가족 건강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날 걷기 대회에서는 인구의 날 기념 행사도 함께 열려 양평군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 등의 홍보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우리 몸의 뼈를 좌지우지하는 것, 바로 뼈의 최대 골량입니다. 최대 골량이 떨어지면 뼈가 쉽게 약해지고 골절되는 골다공증에 걸리기 쉬운데요. 그렇다면 우리 몸의 뼈 건강, 최대 골량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강해지는 팁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뼈가 약해 골절이 잘 생기는 골다공증은 노인들의 질병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젊은 환자들도 많이 늘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러한 뼈 건강이 12살 전후 2년 동안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뼈 건강을 좌우하는 최대 골량이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됩니다. 12살 전후에 한 2년씩들, 그러니까 10살에서 14살 사이, 이때가 최대 골량이 만들어질 때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든지 최대 골량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칼슘이라든지 영양 섭취라든지 무슨 단백질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섭취도 충분하게 하고. 뼈 건강을 좋게 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걷기나 달리기 같은 체중부하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에 대한 것도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서 아이들 잘 뛰어놀게 하고 햇빛 많이 쬐잖아요. 또 그리고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어떤 푸른 생선이라든지 그런 섭취를 좀 늘려주고. 12살 전후에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경우 최대 골량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또 편식하는 습관도 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해야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여보 사랑해.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합니다. 여보세요. 사랑해요. 사랑해. 하나야. 소중한 가족들에게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최근 우리 사회는 가족 간의 교류가 많이 부족해짐에 따라 이 서로 간의 대화도 자연스레 줄어들고 있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가족에게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묻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